보주. 지난 시간에 배도 장문 한 첫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어때요? 복습을 하면 할수록 이거 어렵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죠. 실제 배도 시험장에 가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일찌감치 시험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복습하는 과정에서 외워라 하는 것들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어렵다는 느낌이 훨씬 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계속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Vous avez reçu un email. 자, 이메일을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꾸리헬이라고 써도 되고 이메일 또는 엘렉트로 뭐 써도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요새는 이메일이라고 많이 쓰죠. 내 마가진 어떤 잡지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이 잡지가 뭐냐면 give demande. 자, 이번에도 뭔가 요구를 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donner votre avis. 자, avis, 의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point de vue였어요. 예? 관점. 그 다음에 opinion. 예. opinion 있었죠? 여기 있는 avis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주제에 관련해서 내 입장을 표명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장문이든 구술이든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나왔죠. 꼴로키아스용, 공동세입이죠. 이 꼴로키아스용은 듣기, 독해, 장문, 구술 이 영역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제예요. 이 꼴로키아스용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골고루 나올 수 있는 주제라면 전반적으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 공동세입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묻는 잡지사의 어떤 메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Vous pouvez gagner un billet d'avion. 비행기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공짜로 이런 게 보내왔으면 공짜로 누가 답변을 해주겠어요? 삭제해버리지. 그런데 당연히 뭔가 걸린단 말이죠. 상품을 준다는 얘기예요. Si vous êtes sélectionné. 당신이 선택되면 비행기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써야죠. 비행기 표, billet d'avion 누가 그냥 줘요? Vous répondez. 자, 답변을 쓰는 거죠. en mentionnant. 엉 다음에 아엔떼서 제롱디프라고 하죠. 뭐뭐 하면서 언급하면서 답변을 써요. votre point de vue. 당신의 관점을 언급하면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꼴로키아스용 공동세입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opinion favorable. favorable 그럼 뭐예요? 호의적인이죠. 또는 défavorable. 비호의적인.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avantage, 장점 또는 inconvénient, 단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공동세입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좋다 또는 나쁘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그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만 세울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장문에서는. 왜? 장문은 내가 쓰고 나면 감독관이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문은 그냥 쓰면 끝이에요. 반면에 구술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공동세입에 관련해서 구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의 입장을 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 구술관은 질문을 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 응시자가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단점을 얘기할 것이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장점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을 염두에 둔다면 역시 공동세입에 대한 장단점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내가 말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장문의 경우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자, 이럴 경우에는
공동세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죠. 페노메노 소시알이에요.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 공동세입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주제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장점부터 기술하고 그 다음에 문단을 바꿔서 단점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50단어 미니멈 최하 250단어 이상 쓰라는 게 요즘 추세니까 역시 25줄 정도 여러분이 쓰는 것 중에 그런 형식으로 준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메일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쓰는 사람 이름과 주소, 뭐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메일이니까. 일단 형식의 면에서 훨씬 더 간편해졌죠. 대신 내가 이메일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당신이 나에게 부탁했던 그것과 관련해서 내 의견을 씁니다라는 내용을 맨 앞에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맨 앞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을 쓸 때 머릿말, 서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담 무스를 썼어요. 이거를 안 쓰잖아요. 마담 무스를 안 썼어. 그러면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담 무스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글의 형식이 이 사람 대체 이 글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를 이해를 못했네, 파악을 못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록 두 단어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글을 쓸 때는 마담 무스 해놓고서 J'ai bien reçu votre email. 내가 당신의 이메일을 잘 받았습니다. concernant 뭐뭐에 관한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느 기관에서 나에게 어느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밝혀주십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주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서두는 J'ai bien reçu votre email concernant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뭐뭐에 관한 당신의 메일을 잘 받았어요 라고 먼저 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지시사항에 꽁신이 나왔던 주제를 뒤다 쓰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공동세입이잖아요. 공동세입에 대한 당신의 이의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주부 회복 당신에게 답변을 합니다. 뿌 엑스프림의 모노피니언 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도내 동사도 많이 쓰는데 일단 엑스프리메가 더 느낌이 강해요. 표명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장문에서는 배도에서는 어휘도 봐요. 무슨 말이냐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어휘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런데 배도 정도라면 이런 정도의 어휘 정도는 써야지 난이도가 좀 있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쓰지 않고 정말 아두나 배양 초 단계에 있는 어휘들만 작성을 하면 틀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질 않아요. 아두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고요. 따라서 가능한 한 어떤 좀 더 느낌상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는 이런 정도 단어는 배두면 이런 건 써줘야지라는 어떤 그러한 니보에 해당되는 것들은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도내를 쓰지 않고 엑스프리메를 쓴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내 의견을 주기 위해서인데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바뀌었죠. sur ce sujet.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답변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전자 7, 8이니까 그렇죠. 실제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10단어에서 11단어 정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9단어라면 250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10단어라고 계산하면 25줄 이상을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9단어 정도면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써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공동세입이라는 즉 콜로키아시옹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내가 써야 되냐면 주제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어떤 현상이야. 이런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상이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팩트적인 사실을 먼저 쓰거나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전개 방식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대도시에서 거주지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게 현재 뭐예요? 바로 뭐겠어요? 시츄아시옹, 악주엘이에요. 현대 상황이에요. Dans la société moderne, 현대 사회에서의 실제적인 상황이 대도시에서는 거주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팩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밝혀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주제가 정말 필요하다 또는 뭐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줄을 바꿔서 뭘 얘기하겠어요? 공동세입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 꼴로키아스에 대한 장점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세입과 관련한 장단점은 프랑스어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꼭 장문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 봅시다. 먼저 제일 처음에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려면 프랑스어로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Il faut admettre que로 써요. 기억해야 하셔야 될 구문이에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Il faut admettre que라고 뒤에 절을 쓰면 돼요. Il est de plus en plus difficile. 예. 1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죠. 다음과 같은 것은 de plus en plus 점점 더 어려워진다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Il est difficile 이렇게 쓰면 간단해요. 다음과 같은 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de plus en plus란 수거를 쓰면 점점 더라는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발전돼서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뉘앙스를 줄 뿐 아니라 한 단어를 쓸 거를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단어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역시 외워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재택근무에서 글을 쓰려면 똑같아요. 쓰는 게 Il faut admettre qu'il est de plus en plus difficile.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숙소니까 trouver un logement이라고 썼어요. 숙소를 찾는 것이라고 썼지만 만약에 재택근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De plus en plus de travailler au bureau.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럴 때면 주제가 재택근무, 텔레트라바이면 이걸로 그대로 쓰면 돼요. 즉 여기까지는 주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주제로 나왔을 때는 dans les grandes villes, 대도시에서 숙소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에게는 더 어렵다는 거죠. 바로 les étudiants en particulier. 특별히 학생들은 ont beaucoup de difficultés,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가지고 있다는데 의역을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voir beaucoup de difficultés. 동사 원형이죠. 뭐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trouver un logement lors de la rentrée. 개학이죠. 개학. 개학 때 우리가 뭐 할 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크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로가 나오면 명사 구가 나와요. 로드가 나오면. 그래서 이럴 것도 이런 표현도 어휘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개학을 할 때 숙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이 문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배두 구술 시험에서 기사를 보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때 이 유사한 게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숙소를 얻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직장을 대도시에서 구했을 때 이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이 숙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러한 문제를 기사로 다루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기사가 구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내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학 때, 특히 학생들은 개학 때 숙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게 팩트예요. 팩트 여기까지가. 그래서 바로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꼴로키아스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아주 많이 쓰는 구문이자 표현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구어체로 쓰면 그냥 흔히 c'est pourquoi 이렇게 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쓰는데 장문에서는 최대한 구어체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배두에서는. 배두에서는 장문을 쓸 때 구어체를 쓰면 굉장히 싫어하는 채점관들이 있어요. 프랑스 원어민들 중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문어체 단어를 많이 또 문어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셀라레종 뿔라케 바로 그러한 이유기 때문에 레종 수옹똥 꼴로키아스용 사람들이 공동 세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바로 사회적인 꼴로키아스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필요성, 네세시테와 관련한 내용들을 쭉 전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내용을. 따보 우선 j'aimerais parler des avantages. 장점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들라 꼴로키아스용. 공동 세입의 장점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데 l'un de ces avantages. 장점들 중에 하나죠. principaux. 주요 장점들 중에 하나. 아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요것도 외워두면 써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때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장점이 되게 2개 이상, 단점이 2개 이상이죠. 따라서 반드시 장점들 또는 단점들 이런 복수의 개념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전개를 할 때 주된 장점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전개를 할 때 concerne 관계되어 있습니다. le montant du loyer. 자, 뭐겠어요 이게? 집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세를 들어가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들어가면 돈을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montant du loyer예요. 아주 집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장점들 중에 하나, 공동세입에 관련해서.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이 집세에 대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공동세입이. 밝혀야 돼요. On peut économiser de l'argent.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느냐? 제롱데프를 쓰는 거죠. 뭐뭐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공동세입의 금전과 관련해서 장점은 빡따줘예요. 나누면 공동으로 하면서 뭐를? non seulement le loyer. 집세뿐만 아니라 non seulement이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메조시가 나오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이 non seulement 메조시니까 집세뿐 아니라 les dépenses 지출이에요. exceptionnel 예외적인 지출이에요. 그렇다면 예외적인 지출에는 뭐가 있을까? 집세 말고 예외적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플롱보리 세관공이라고 해서
뭐 고장 났을 때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플롱비라고 얘기해요. 대바나주, 이것도 대바나주 일반적인 고장인데, 이 플롱비에 그러면 이 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단어죠. 여러분들 집에서 뭐 고장 같은 거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막혔다든가, 그러면 사람 부르잖아요. 그런 직업이 플롱비예요. 그래서 세관공에 또는 고장 났을 때, 이럴 때 지출되는 돈이 dépense exceptionnel이에요. 예상 외의 지출. 그러니까 집세뿐 아니라 이런 거에 고장난 돈도 둘이서 같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 100원을 내야 되는데 둘이면 50원만 내면 되잖아요. 따라서 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여기다가 부연 하나의 덕용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꼴로키아시옹의 장점, 아방따주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처음에 드는 왜 꼴로키아시옹을 하느냐에 대한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 경제적인 전략 면에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리해요. 자, je m'aime 역시 개인적인 경험을 쓱 집어넣어요. je m'aime des amis. 심지어 나는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냐? qui font des courses, faire des courses. 장을 보다죠. commune. 공동으로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 때 먹을 거나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먹고 싶은 혼자 개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둘이서 공동으로 장을 본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역시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죠. 실제로 이 글을 쓰는 시험을 보는 응시자가 실제로 친구들 중에 공동으로 장을 보는 친구가 실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꼴로키아시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제적인 면과 관련해서 제가 장점을 지금 쭉 늘어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l'autre avantage. 그러니까 두 개를 내할 때 맨 앞에 쓰는 거 약간 뭐였어요? l'un de ses avantages principaux 라고 썼었어요. 장점들, 주된 장점들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장점 하려면 l'autre avantage 라고 써요. de la colocation. 공동세입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쓸 때 c'est que 쓰고 주어 동사 쓴다는 얘기예요. 저를 쓴다는 얘기예요. on peut améliorer. 개선하다라는 뜻이죠. les relations humaines.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vec son colocataire. 공동세입자와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en faisant la vaisselle. faire la vaisselle 설거지하다죠. ou bien les ménages ensemble. faire le ménage 청소하다죠. 설거지를 또는 청소를 함께 함으로써 공동세입자와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혼밥 뭐 이런 식으로 혼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점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사회 속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 어울려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단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이 relation humaine라는 게.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걸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동세입 체제를 같이 했을 때 설거지나 청소를 같이 함으로써 인간관계가 개선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인간관계를 개선한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vivre avec d'autres personnes.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쓰면 뭐뭐 한다는 것은 하고
전체가 주어가 되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끝났어요. With the bon occasion,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좋은 기회냐? découvrir d'autres cultures, 다른 문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façon de vivre, 사는 방식, 문화, 사는 방식, 그렇지 않으면 partager des expériences,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즉 relation humaine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건 바로 저기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의 장점이 뭐냐? 타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든가 또 다른 문화 그리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왜? 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체험할 수 있는 건 극히 한계가 있지만 10명이 각자 체험한 건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간접적인 경험에 10개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장점들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의 장점을 들었어요. 이게 꼴로키아스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경제적인 측면과 인간관계적인 측면,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문이란 게 언젠가 한 장문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젠 단점이에요. 근데 장점과 단점을 예를 들 때 개수가 비슷한 게 좋아요. 뭐, 2개, 3개, 3개, 2개 정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막 5개 들었는데 하나는 하나만 된다든가.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맞추는 게 좋아요, 양을. 공동세입에 대한 단점을 기술할 때, 자, 일단 장점을 2가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단점을 2가지를 얘기하려고요. 적당한 공동세입자를 찾기 어렵다. 핵심되는 단점들만 쓸 거예요. 그 다음, 공동세입자의 성격 차이를 언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타인과 같은 공간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또는 단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앞에서 장점을 얘기했고 이제 단점으로 바뀔 거죠. 그러니까 en revanche를 써야 돼요. 반면에 주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입장이 바뀐다는 얘기죠. Il existe aussi.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해요. des inconvénients. 불편한 또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꽁돈의 언로키아스용. 우리가 공동 세입을 하는 경우에 역시 단점들도 있어요. 따보 우선 il est difficile 역시 수고라고 했죠. choisir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요. le colocataire 공동 세입자를 고르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l'on 우리가 원하는 공동 세입자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c'est-à-dire 다시 말하면 qu'on ne sait pas sur qui on va tomber. 원래 tomber sur quelqu'un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떨어지다라는 건데 그래서 su가 앞으로 나왔어요. sur qui on va tomber. 즉 우리말로 하면 누구랑 만나게 될지 부딪히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만나게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세입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셀렉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접다는 얘기죠. sauf 다음과 같은 걸 제외하고 si on se met en colocation avec des amis 친구들과 공동 세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세입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공동 세입을 내가 하고자 결정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수 있는 사람들만 고를 수 있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뭐 조금만 성격이 안 맞는가 뭐가 안 맞으면 바꾸면 돼요. 왜? 경제적으로 별로 아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고르는데 나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c'est pourquoi 자 여기서 장문인데 앞에서 셀라르종 폴라케를 썼잖아요. 그런데 c'est pourquoi 쓴 이유는 이거를 장문에다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러 개의 장문을 다루지만 여러분들은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쓰려면 셀라르종 폴라케를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c'est pourquoi 쓴 이유는 구술에서 여러분들이 셀라르종 폴라케 이렇게 쓰면 좀 문제가 길어지고 헷갈리니까
구술을 쓸 때는 세뿌꼬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라는 개념에서 내가 여기다가 세뿌꼬를 썼어요. 물론 장문에서 세뿌꼬를 썼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기왕이면 단어수도 늘릴 수 있는 셀라라종 볼라켈, 세뿌꼬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시란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레 앵뻑덩드 다음 같은 것은 중요합니다. 홍콩 트레 르피뚜 꼴로켓해요. 미래의 공동 세입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드 빠갈레 아벡 리 그와 함께 말할. 그러니까 광고를 냈어. 그래서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러면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나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봉드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기 전에 prendre sa décision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사람과 만나서 말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딱 맞는 어떤 띠뿌, 타입의 사람을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점 중에 하나로 제시될 수 있어요. De plus, 게다가 il peut y avoir des difficultés.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요. il peut y avoir des difficultés.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외워두어야 할 구문이에요. Selon les différences de caractère. 그래서 caractère는 성격이에요. 성격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이 어떠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Cela pose problème. 자, 이 위에 있는 거 성격의 차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Si j'aime travailler en paix. 나는 travail, 일하다 공부하다 en paix. 나는 조용한 가운데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반면에 뭐뭐하고 앞에 것과 다른 내용이 뒤에 오면 떵디끌을 쓰죠. 앞에 내용과 유사한, 관련이 비슷한 내용이 오려면 우리가 흔히 뭘 써요? NC 끌을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떵디끌은 앞뒤가 반대, 대립되는 개념일 때예요. 나는 조용히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떵디끌, 몽꼴로끼아떼 내 공동세입자는 adore faire, 뭐뭐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faire la fête, 파티 벌리는 걸 아주 좋아해. avec ses amis, 친구들과 함께 파티 벌리는 걸 아주 좋아해요. 나는 조용히 공부하는 걸 원하는데. 그러면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캐릭터가. pour éviter,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pour éviter les situations,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embarrassante, 난처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il vaut mieux, 다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죠. fixer des règles, 규칙을 정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떤 규칙이에요? strict, 엄격한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entre les colocataires, 공동 세입자들 간에 엄격한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자, 네가 만약에 파티를 열 거면, 파티를 좋아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래야지 나중에 벌어질 때 얼굴을 서로 붉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단점 뭐예요?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그거에 대한 지금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성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격한 규칙을 서로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은 해결 방법에 해당돼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러니까 만약에 구술이었다면 감독관이 자 그렇다면 당신은 성격의 차이가 있을 때 꼴로끼아 때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답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 거의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그 주제,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그 주제가 현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걸 인정해요.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세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현상을 인정하는 거죠. 단점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자, 프랑스어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말로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란 말을 쓰려면 pour conclure 라고 할 수 있어요. j'estime que 나는 다음과 같다고 estime 평가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난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je pense 라고 쓰지 않고 j'estime 라고 쓴 거예요. j'estime que la colocation 공동세입은 est très utile. 앞에서는 très important 뭐 이렇게 썼었죠. 이거를 만약에 다른 말로 쓰고 싶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indispensable라고도 쓸 수 있겠죠. 뭐예요? 필수 불가결한이라는 뜻이죠.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mportant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쓸 거면 그 대신에 배두라면 indispensable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단어지만 단어의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세입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notamment 특히 어떤 경우에 pour les étudiants 특히 학생들에게는 이 공동세입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afin que 뭐뭐 하기 위해서 뒤에 subjonctif라는 접속법을 썼죠. être 동사의 subjonctif afin que 다음에 꼴로끼아 때 공동세입이 수와 un succès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il faut s'y préparer convenablement 합리적으로 그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세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리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라고 결론 부분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회적인 어떤 주제와 관련된 현상과 관련해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쓸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돼요. 마지막 작별인사 뭐예요? 꼬고디알르멍 쌀루 이런 게 아니라 친구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꼬고디알르멍이란 말을 쓰고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우리가 봤던 이 주제들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글을 이 주제가 무엇이냐? 꼴로끼아스용이었어요. 공동세입. 그리고 이게 내가 누구에게 이걸 쓰게 되느냐라는 거죠. 일반 편지가 레트르가 아니라 꼬리엘 이메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먼저 형식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공동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장단점을 프랑스어로 완벽하게 익히고 있어야 구술이나 다른 영역에서 꼴로끼아성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말을 하거나 답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워야 될 건 꼭 외워야 돼요. 외국어 공부는 암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델프 같은 경우에는 표현들이나 어휘, 수거들을 반드시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장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 et bon courage.